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12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크게 한번 출렁거렸죠. 출렁거려서 폭락할 것 같으신가요? 횡보할 것 같은가요? 상승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횡보하다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해서 횡보하다가 폭락할까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 또는 중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바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죠. 허나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죠. 나는 상승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락 나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도 난 당황하지 않아요. 다시 올릴 거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건 결국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다시 한번 근거를 말씀드리죠. 먼저 XRP 3160원 언저리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자리에 있죠?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물량 소화전을 거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거래가 터졌나요? 거래가 없습니다. 그쵸? 원래 무너지면 차트가 깨지기 위해서는 대형 거래가 발생해야 돼. 고점권에서. 저점권에서도 대형 거래가 발생하면 추세가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도 대형 거래가 터지면서 미디어에서 악재가 막 나오는 거야. 실물 경제가 붕괴하고 있어. 이게 전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산시장으로 확장할 것 같아. 이런 소식을 보셨나요? 없죠. 그쵸? 우리만 빠지는 것도 아니죠? 전 세계 코인 시장이 또한 착실한 물량이 나왔다.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은요.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제가 강조했었죠? 이 공간 자체는 아예 비어 있다. 더불어서 여기는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없다. 물량이 별로 없어요. 허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여기 상승 나왔던 물량을 지금 현재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를 뚫리면 물량 자체가 아예 없다. XRP, 그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일봉이에요.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자, 주봉으로 볼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도지예요. 도지 또한 음봉이 한번 터졌죠. 얘는 21도 평선을 깼어. 자, 볼게요. 이게 며칠인지. 30일일까요? 잠깐만요. 이 노란 게 30일입니다. 한 달짜리 깼어. 허나 상관없습니다. 일봉상 캔들상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물량 소화하고 간다. 중요한 건 아래로 단기적으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건 올라가건 결국 상승을 확신해야 된다. 누가? 본인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문제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래가 터졌나요? 도지 거래가 터졌나요? 없죠. 거래가 줄어있죠. 일봉소 도지 거래가 터졌나요? 거래량이 극구 미진하죠.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터졌나요? 미진하죠.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주봉이에요. 문제 없죠? 고점 돌파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아래 꼬리 달아주고 있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이야. 거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추세가 망가지기 위해선 거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과 차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경제 매크로 간이 동시에 접목돼야 된다. 자, 그러면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알트코인 1조 달러, 3조 달러잖아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에요. 전 세계 주식 대비해서도 가장 작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하나보다도 작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환, 이 시장에 대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들어오면 금방 튀기도 하고요.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금방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전에 달러 포지션이 선물이 청산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시장에 상승 나오다가 흔들면서 여기 손바뀜이 나와야 되겠죠? 손바뀜도 나오고 합류했는 애들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상승하잖아요? 시장은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고 퍼져요. 이런 장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짧은 장이다. 랠리를 가기 위해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게 상승장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더 빠져도 상관없어. 결국 빠지더라도 결국 상승이 나온다니까. 이 무덤 구간을 만들더라도 결국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거를 확신해야 돼. 제 목소리에서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이렇게 멘탈이 잡혀 있어야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흔들거리지 않는다. 그냥 멘탈이 아니다. 어떤 내공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내재 가치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코인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잖아요. 한국 증시 오늘 2.43, 5.52 상승했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함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또 정치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게 오히려 저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해결이 된다. 다시 한번 경기 부양과 함께 리바이벌 되면서 대한민국 원화와 증시 또한 한 번 더 마지막 증시에 거기 상승장에 거대 상승장에 어느 정도는 합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증시는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허나 이번 시나리오 1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S&P 0.54, 0.62, 0.61 큰 폭의 하락이 있었나요? 이 정도면은 약보합권이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니케이와 상해는 각각 0.5, 0.59, 0.53, 0.59 강보합권, 항생은 0.5% 약보합권. 자, 현재 시간 유럽 시지 볼까요? 0.5, 0.52, 0.06 강보합, 약보합. 증시는 전혀 변동성이 없어요.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 자, 시장 지표. 원달러는 원화 약세와 위안화 약세. 이거 변동되고 있죠? 원화는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엔화, 달러.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인데요. 자, 1개월짜리 봤으면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3개월짜리 받아도 고점을 찍고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다? 채권 시장 또한 별다른 반응이 없다. 달러의 가치 또한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달러 또한 현재 큰 변동폭이 없다. 정리할게요. 코인 시장만 빠그러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죠. 코인 시장이 그동안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튀었죠. 다른 자산 시장은 그다지 좀 조용했었어. 조용했는데 코인 시장이 튀었죠. 자체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얘네가 빠그러져야 코인도 빠그러집니다. 얘네가 빠그러지지 않으면 코인 시장만 혼자 빠그러지는 경우는 없어. 자, 답이 나왔죠. 시장은 뭐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이유는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뭐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뭐죠? 바로 거대 기득권의 자금들이다. 물론 개인들이 합류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랙락이 대규모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였다. 현재 8거래일인가요?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더리움 그동안에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 플러스의 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플러스의 폭이 확대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블랙락이 들어왔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수익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자금을 여기에 풀어놓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계속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상장 기업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채굴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데이터가 부족한가요? 충분히 차고 넘치게끔 제공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블랙록이 왜 이더리움 ETF를 계속 자금에 들어올까요? 스테이킹이 들어오게 됩니다.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더리움이. 이는 곧 전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게 된다. 증권성 시비에 말리는 코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게 된다. 이는 곧 XRP와 리플의 소송이 종심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게 먼저 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더리움과 XRP 소송 요게 종식이 다가온다.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키우는 작업인데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시장을 부러뜨릴까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실 거예요. 실시간 계좌 잔고가 플러스 한 40% 났어. 근데 마이너스 이게 40% 났다가 한 10%로 줄어든 거 5%. 아 그러면 40%대 팔았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떨어질까 올라갈까 불안한데 이러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먼저 해. 약소한 금액만 하거나 아니면 저를 만나던가. 저를 만나는 거 저는 기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